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이번 주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기 전 잠시 그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단 48시간 만에 시장 가치 6조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서서히 진행된 하락이 아닙니다.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 폭락했고 나스닥은 약세장에 진입했으며 공포지수인 빅스는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떨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석유와 구리 가격이 동시에 무너졌고 모든 전문가와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의 최후보루라고 입을 모으던 안전자산. 금마저 속절없이 꺾였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무역전쟁 와중에 모든 자산이 동시에 곤두박질 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그게 금 같은 실물 자산의 호재라면 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붕괴했을까요? 당신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자산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을까요? 그 답은 주류 경제 뉴스에서 들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올해, 아니 향후 10년의 투자 성패가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저는 평생 개별 종목이 아닌 경제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듯 수십 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대한 설계도를 분석해왔습니다. 부채의 주기와 정책이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기계적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방아쇠만 바뀌었을 뿐 50년 된 전이 경로가 작동 중입니다. 이 경로를 꿰뚫어 본다면 매일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거대한 구조적 힘이 가리키는 진짜 목적지에 미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4월 2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도입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매기고 90여 개국엔 더 높은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분은 자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정부 세입을 확보해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폭락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언급한 그 참혹한 수치들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주류 언론의 설명은 뻔합니다.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난리가 난 사람에게 물이 젖어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마나한 분석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작동 원리를 모르면 이 위기가 얼마나 깊을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을 짚어드리죠. 관세는 결국 세금입니다. 이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경제적 정의입니다. 정부가 관세를 매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가 이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대중이 믿는 상식은 틀렸습니다. 흔히 외국 수출업자가 그 관세를 감당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중국 제조사나 독일 자동차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거라 믿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현 정부 당시의 데이터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위 의회 예산처와 연방준비은행의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일관됩니다. 외국 수출업자가 감당하는 몫은 고작 4%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수입업자, 즉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과 결국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관세는 사실상 미국 경제 전반에 매겨진 거대한 소비세입니다. 관세로 거친 모든 달러는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운영이익에서 강제로 뽑아낸 혈세입니다. 대중의 소비 여력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 전망은 처참하게 꺾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이 주주를 위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수익 전망이 박살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관세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유발 기제입니다. 전방위적인 수입 비용 상승은 국가 전체의 물가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립니다. 제 추측이 아닙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 가중된 상품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준은 이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물가 전망치는 상향되었고 성장 전망치는 하향되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준의 유일한 무기인 금리 조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끔찍한 외통수를 보십시오.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물가 폭등을 부채질합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관세 압박에 허덕이는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질식시켜 경제를 침몰시킵니다. 연준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함정에 빠졌고 한쪽을 택하는 순간 다른 쪽은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저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은 하나의 강력한 가설 아래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반드시 구해준다는 믿음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이 철칙을 시장에서는 패드풋이라 불렀습니다. 연준의 구원투수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중앙은행이 보험처럼 무조건 막아줄 거란 맹신말입니다. 떨어질 때 사면 연준이 살려준다는 그 달콤한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세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의 족쇄가 연준의 구조작전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목태치를 웃도는데 관세가 기름을 붓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5년간 시장을 지탱하던 그 보장자산은 이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정은 완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눈 깜짝할 새 모든 자산의 가치가 썰물처럼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마저 동반 폭락한 이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이면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에서 2026년 1월 5,595달러라는 역사적 고점까지 치솟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금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2025년부터 1년간 700억 달러의 자금이 금 상장지수 펀드로 쏠렸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한 금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수익률을 두세 배 뻥튀기 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매몰된 것이죠. 이 괴물 같은 상품들은 매일같이 자산 비중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금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레버리지 유지를 위해 금 선물을 강제로 팔아치워야 하고 이는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락이 깊어지면 연쇄적인 마진콜이 터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내다 팔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금은 물론이고 주식, 원유, 구리까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투매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청산의 무서움입니다. 가치가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마진콜 앞에 장사 없듯 저평가 여부를 따질 여유 따윈 없습니다. 유가가 회복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어떤 헐값에라도 시장에 던져야만 하는 기계적인 투매일 뿐입니다. 오를 땐 레버리지로 광기를 부리다. 내릴 땐 강제 청산으로 파멸하는 이 기계적인 연쇄 반응이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라는 수학적 함정에 빠진 공포의 박앤세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의 결말을 알고 싶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교훈을 준 100년 전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1929년 당시 미국은
역사적 구평가 속에서도 견고한 고용과 안정적인 정책 덕분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 역사상 최악의 관세법이라 불리는 스무트 홀리법이 등장하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 폭락의 한복판에서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이 관세 정책은 주변국의 즉각적인 보복을 불렀고 전 세계 교역량은 순식간에 65%나 증발하며 멈춰섰습니다. 기업 실적은 박살났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위기를 막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대공황의 도화선이 된 꼴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엔 없던 서킷 브레이커 같은 도구들이 있죠. 하지만 비극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관세는 비용을 높이고 보복은 수요를 죽이며 기업 이익은 쪼그라듭니다. 결국 연준이 움직일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경기 부양책조차 쓸 수 없는 이 늪은 일반적인 불황보다 훨씬 깊고 탈출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작년에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위 해방의 날이라 불린 대규모 관세 발표 직후 S&P 500 지수가 이틀 만에 10% 폭락했던 그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가 관세를 유예하며 시장을 달래자 사람들은 다시 안도하며 일시적인 반등에 환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타코 패턴이라 부르며 정부가 결국 시장의 고통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했습니다. 경제가 진짜 망가지기 전에는 백기를 들 거라는 그 믿음.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착각일까요? 통치권자의 심리나 참을성에 베팅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독심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경제의 메커니즘은 정직합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적 힘에 집중하십시오.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연준의 손발이 묶였으며 기업의 이익이 깎여나가는 이 엄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대했던 레버리지가 무너지고 글로벌 교역이 마비되는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SNS 글 한 줄이나 기자회견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벌어질 연쇄작용을 경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놓치고 있는 핵심. 그 첫 번째 파도는 바로 공급망의 파괴적인 재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공급망은 저렴한 관세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값싸게 원자재를 들여오던 그 질서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바꾸는 건 몇 주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의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폭등할 것이고 효율성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경영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관세가 부른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겨박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닝스타를 비롯한 석학들이 이번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잔인하게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연준의 발목을 잡은 족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최소 2~3년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보이지 않는 칼날은 달러의 행방입니다. 단기와 장기의 흐름이 상충하기에 매우 정교한 통찰이 필요하죠. 이 두 방향을 혼동하는 건 자산관리에 있어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질리면 전 세계의 자금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미국 국채로 숨어들기 마련입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달러가 기이하게 버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번 주의 처참한 매도세 속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훨씬 복잡하고 위협적인 역학관계가 작동합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관세 무기를 휘두를 때 말입니다. 예고 없이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시장의 혼란을 협상용 미끼로 삼는 행위.
지금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축통화의 생명은 법이 아닌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달러의 패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규칙에 기반한 신뢰만이 미국 자산의 가치를 지탱해 왔을 뿐입니다. 그 신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 기축통화라는 프리미엄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요. 이 파괴력은 수년에 걸쳐 증폭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저축과 노후 자금을 위협할 가장 직접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죠. 앞으로 10년,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장을 억누르며 고물가를 방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만들 때 역사의 해답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다시 돈을 찍어내게 될 것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파국을 막기 위해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고물가라는 고통을 대중이 견디지 못하는 순간 정치적 압력은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겁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자명합니다. 시중엔 화폐가 넘쳐나고 찍어낼 수 없는 진짜 물건들의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금, 실물 자산, 원자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금값의 하락은 본질의 변화가 아닌 기계적인 투매일 뿐입니다. 빚 청산을 위해 억지로 던져지는 일시적 현상과 중기적인 구조적 상승 동력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 매도는 먼지가 가라앉으면 멈춥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과 달러 침식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채 축적과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결코 짧은 시간 안에 고통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 시장은 공포와 청산을 말하지만 진짜 불을 아는 자들은 이 하락을 소리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아시아의 큰 손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진짜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당신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치가 훼손되어 떨어지는 자산과 빚 때문에 강제로 팔리는 자산을 구별하는 것이 부의 갈림길입니다. 레버리지에 질식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매물은 위기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급전이 필요한 주인이 40만 달러에 넘긴다고 해서 그 집의 본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환경이 변했는지 보십시오. 금과 실물 자산의 펀더멘틀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구매력을 보존할 실물 경제의 체력은 이번 주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금의 가치는 더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연준의 입이 아닌 발을 보십시오. 다음 회의의 문구가 아니라 거대한 방향의 전환점을 읽어내야 합니다. 실업과 성장 둔화의 압박이 물가 공포를 넘어설 때 연준은 결국 무릎을 꿇고 금의 족쇄를 풀어줄 것입니다. 달러 약세와 실질 금리 하락, 그리고 유동성의 귀환. 이 세 가지 폭발적인 힘이 동시에 터져나올 겁니다. 화폐 가치는 추락하고 시장에서 쫓겨났던 돈들은 다시 실물 자산으로 거세게 유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반전은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미리 자리를 선점한 자들만이 거대한 부의 이동을 선점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이미 파티가 끝난 뒤에 남은 청구서만 받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조언은 가장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대중의 심리적 압박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위기를 말하며 명확해 보일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투자 결정의 순간입니다. 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라는 공포의 내러티브가 지배하는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겁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위험을 피하라는 조언은 사실 당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이클의 전체 그림이 아닌 단편적인 조각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 같습니까? 부채 사이클은 겨우 2주간의 하락장으로 해결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 하락과
실물 자산의 부상은 이번 사태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혼돈이 아닙니다. 거품 낀 자산이 제자리를 찾고 부채를 털어내는 필연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진짜 희소한 자산이 제 가치를 드러낼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6조 달러의 증발을 공포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이 차이가 당신의 향후 3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법칙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지금 제가 폭로하려는 이 패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발작을 부르고 결국 화폐 가치를 파괴해 실물 자산만 폭등시키는 이 약탈적인 연쇄고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위기 속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그 방아쇠를 당기는 구실과 시점만 바뀔 뿐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부채 위기가 종말을 구하는 방식, 재정 파탄 속에서 화폐가 무너지는 원리, 그리고 가짜 신뢰가 깨질 때 부가 재편되는 논리입니다. 소음뿐인 뉴스에 속지 말고 부의 작동 기제에만 집중하십시오. 헤드라인은 매일 바뀌겠지만 이 냉혹한 메커니즘은 결국